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장의 중심에 있는 종목을 파헤쳐본다. 안녕하세요. 지금 이 종목 진행을 맡은 권민정입니다. 시장이 상승할 때도 그렇고 하락할 때도 그렇고 급등을 뿜어내는 급등의 종목들이 있죠. 이러한 종목들을 미리 대바닥권에서 확인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외에도 또 다른 코너죠. 종목 상담 코너와 오늘자 올라갈 수 있는 급등의 종목, 히든 종목을 알아보는 시간 가져볼 테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 책임져 주실 민경철 파트너님 나와 계시는데요.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상한가 담당 파트너 민경철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시장이 굉장히 좀 출렁이는 모습입니다. 지난 밤이죠. 미국 1%, 2%대의 하락 흐름을 보였는데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파란불 켰습니다. 코스피는 0.8%, 코스닥은 현재 1%에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시장 상황 지난주 금요일에도 좀 빠지는 모습이어서 많은 분들 걱정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부탁드리고요. 또한 리뷰 종목들이 있죠. AT세미콘과 한탄까지 리뷰 함께 더해보도록 할게요. 파트너님. 네, 일단 시장적인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우리 코스닥 지수가 우하향 추세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840포인트가 변곡이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그 840포인트를 우리 돌파하지 못하고 그 돌파 구간이 나왔어야 우리 상승 가도로 달릴 수가 있는데 자, 840에서 저항을 받고 조정을 받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9월 말이죠. FOMC 회의 통해서 이제 기준금리 0.5% 인상이냐 0.75% 인상이냐 인상에 대한 부분들은 거의 명확하게 공개가 되어 있는 부분이고 자, 이러한 이제 공개가 되어 있는 부분들 0.75% 금리 인상을 하면은 증시가 엄청난 또 추가적인 악재로 작용을 하느냐 빅스텝 했을 때는 호재로 작용하느냐. 자, 이런 것들이 사실 0.25% 금리 차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결국에는 글로벌 주요 국가들이 부채 리스크가 터지느냐 아니면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그런 부동산 리스크들이 터지면서 우리 다시 한번 금융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잘 이제 추적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부동산이 터지든 부채가 터지든 그런 경제에 대한 위기감들이 불러일으키기 전에 경기부양책이 나오는가 아니면 우리 구조조정 발생되고 증시 무너지고 경제 무너지고 경기 침체 와가지고 더 이상 못 버티겠다 할 때 우리 경기부양책이 나오느냐 그 타이밍에 대한 부분들이 중요하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지금 810포인트를 오늘 장중에 좀 이탈하는 흐름이 나타났기 때문에 당분간 우리 코스닥 지수는 물론 떨어지면 안 되겠지만 710포인트 구간까지도 우리 길게 추가 조정 가능성도 염두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장중 실시간 이제 업황, 우리 지수 방향에 대한 부분들은 노랑톡에서 점검해 드리고 있으니까 너무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은 어디가 코스닥 지수 매수하기 좋은 구간인가, 어디가 매도하기 좋은 구간인가 실시간으로 이제 브리핑 드리는 부분들을 잘 참고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바닥에서 반도체 관련주들 관심 있게 봐야 됩니다. 이야기를 드렸던 시점이 바로 8월 5일 금요일이었습니다. 차트 보면서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T세미콘이라는 기업이 10,000원짜리가 주가가 1,000원까지 거의 10분의 1 토막 마이너스 90%의 낙폭을 가져갔고요. 그 이후에 그 이전에는 23,000원에서 1,000원까지 약 20분의 1 토막의 가격 조정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면서 8월 5일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지금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종목으로 AT세미콘 종목을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자, 지난주 우리 목요일에 상한가를 잡아드렸고요. 자, 금요일에도 장중에 16%까지 추가 시세를 기록하고 오늘도 장중 플러스 7%까지 좀 추가 시세를 만들어내면서 40%가 아니라 50% 가까운 50% 이상의 상승률을 좀 안겨드리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식시장이 떨어지고 있지만 지수는 떨어지고 있지만 크게 수익 낼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제가 주말에 또 한산 영화를 또 봤는데 거기서는 그 명대사가 안 나오더라고요. 자, 죽고자 하면 살 것이고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이렇게 모든 분들이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런 이제 격언이 있는데 자, 주식시장에서도 싸게 사면 수익 날 것이고 고가에 사면 손실 날 것이다라고 저는 변형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싸게 샀기 때문에 우리는 살 수가 있었어요. 우리가 살아남았다. 우리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은 자들이 결국에는
그 수익을 독점하게 되죠. 자, 그 관점에서 우리는 싸게 샀기 때문에 수익을 낼 수 있었다의 관점에서 자, AT세미콘. 자, 바닥이다라고 해서 재미없는데 이 주식 왜 관심 있게 보라는 거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자, 시간이 지났을 때 AT세미콘 상한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쳤었던 과거력이 있는 종목이고요. 저희가 다시 바닥에서 공략하라고 이야기 드렸을 때 지난주 상한가도 기록한 종목이니까 다시 한번 900원, 1000원까지 빠지는 거 기다렸다가 자, 남들이 지루하다고 안 볼 때 여러분들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의 변형된 말로써 자, 싸게 사면 수익 날 것이다라는 믿음 가지고 우리 상장 이래 최저가 구간에서는 자, 우리 8월 5일 방송 못 보셨던 분들도 네, AT세미콘 900원, 1000원 저가 매수 기회로 활용 이렇게 미리미리 메모해 두시고 관심 종목 설정해 두시고 다음번에 상한가 여러분들도 잘 잡아가시기 바라겠고 자, 8월 5일 시청자분들에게는 상한가 플러스 알파 시세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라는 말과 그리고 우리가 1000원에 잡았는데 1600원까지 55% 정도가 상승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기준으로 자, 밑으로의 익절선 저는 14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자, 1000원에 잡은 게 1400원을 이탈하면은 40% 수익권에서 이 매매를 좀 마무리하셔라라는 좀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제가 지난주 수요일 저녁 방송에서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우리 유레카 종목으로 이야기를 드렸던 종목이 바로 한탑이라는 밀가루 우리 제분업체였습니다. 자, 한탑이라는 종목도 자, 아까 말씀드렸듯 자, 저가에 살 것인가 고가에 살 것인가를 봤을 때 자, 과거의 시세를 전부 다 반납한 자, 바닥에서 지난주 수요일 기준으로 자, 이거 관심 있게 봐야 됩니다라고 저녁 방송에서 이야기를 드렸던 종목입니다. 자, 수요일 기준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나서 차트를 보도록 할게요. 자, 수요일 기준으로 목, 금, 그리고 오늘까지 3거래일 정도 지났는데 자, 오늘 장중에 25.87% 정도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이거는 왜 수익을 날 수 있었을까요? 자, 그 전까지는 자, 가격 조정을 받았던 시점밖에 우리가 체크를 해볼 수가 없었습니다. 자, 거래량 줄면서 거래 대금 없이 우리 가격 조정 이후에 기간 조정을 거치던 중에 저도 언제 이 주식에 매기가 유입되면서 주가 부양이 있을지 모르지만 자, 과거의 시세를 반납한 구간에서 자, 2분기 우리 곡물 가격, 곡물 수입 가격보다 3분기 수입 가격이 약 16% 이상 상승한다라는 이슈 때문에 다시 우리 식품 관련주들, 비료 관련주들, 사료 관련주들, 먹거리 테마주들 관심 있게 봐야 됩니다. 우리 지난주 목요일 기준으로 이야기 드렸던 5개 종목이 다 올랐습니다. 자, 오늘 증시는 빠지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은 자, 곡물 가격 상승에 따른 테마주, 수혜주 형태로 오늘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이슈, 테마 공부해가지고 우리 저녁 방송에서 다뤘던 우리 식품, 비료 이런 쪽으로의 종목군들 오늘 자, 5종목 중에 5종목 관심 종목 설정해드렸던 종목들 모두가 올라가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한 종목 탁 찍어드렸던 우리 한탑이 오늘 장중에 25% 폭발했다. 그렇기 때문에 자, 뭐 저는 저점에서 테마주 뭐 위주로도 좀 관심 있게 매매하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수요일, 금요일 저녁 방송 9시, 10시 방송도 꾸준하게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오늘은 뭐 테마와 관련된 종목들을 다루기보다는 바닥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편안하게 자, 지수 조정으로 조정받을 때 오히려 좋다. 오히려 싸게 잡아야 수익인데 오히려 싸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는 종목들을 오늘 다뤄보도록 하고 방송 마지막에는 수급이 들어온 종목을 우리 단기 시세로 활용하기 위한 관심 종목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두 종목에 대해서 꼼꼼히 리뷰를 해봤고요. 지금 떨어지는 지수 때문에 걱정이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지수의 흐름까지 체크해 주셨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 나눠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노란 톡방 들어와 주시면 방송 이외의 시간에도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참여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문자 샵 0082번 눌러주신 뒤 민경철이라고 이름을 적어 보내주시면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종목 상담 코너도 마련되어 있는데요. 이 종목 상담 참여 방법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문자 받는 사람 번호에 샵 0082번 눌러주신 뒤 고민되는 종목 명과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실시간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종목 시장의 바닥권에서 사볼 수 있는 주식을 알아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오늘 세 종목 준비해 주셨는데요. 이 세 종목 알아보기 전에 먼저 리뷰해볼 종목 두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한일사료인데요. 한일사료 계속해서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고 다음 대창까지 리뷰를 함께 덧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알려주시죠. 네, 일단 한일사료 리뷰를 하기 앞서서 골프전 뉴딜홀딩스라는 종목이 지금 실시간으로 VI가 발동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분봉상 수급을 좀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생방송 중에 갑자기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면서 지금 상승 VI가 발동됐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우리가 7월 27일 수요일에 바닥에서 관심 있게 봐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던 종목이죠. 자, 골프와 관련된 부분들 작년 기준으로 매출액이 폭발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에 실적 좋아지고 있다. 그런데 주가는 일봉상 바닥권에 위치해 있는 종목으로서 우리 골프전 뉴딩홀딩스라는 종목을 우리 7월 27일 방송에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 바닥에서 이야기를 드렸어요. 우리 이순신 장군님이 하셨던 말처럼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했는데 저희는 싸게 사면 수익 날 것이요 고가에 사면 손실 날 것이다 라는 그런 제가 변형된 격언 중에서 이 주식을 우리는 고가에 샀나요? 아니죠. 우리는 고점에 사지 않았고 그 시세를 전부 다 반납한 11,000원에서 6,000원대까지 조정받은 이 과매도 구간에서의 저점 매수 기회를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관심 있게 봐야 됩니다. 7월 말에 이야기를 드렸던 종목이고요. 한 달이 지난 오늘 장중 플러스 12%의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를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낚시, 농사랑 비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닥에서 여러분들이 농사 짓듯이 내시들을 투자금을 잘 분할 매수하고 저가 매수를 진행하셨을 때, 자, 바닥에 샀기 때문에 수급이 조금만 들어오더라도 우리가 10%의 상승을 누려볼 수 있는 겁니다. 안전하게. 그 이유는 싸게 샀기 때문이다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자, 우리가 단타를 치려면, 자, 분봉상 우리 호가창 눈알 빠지도록 쳐다보면서 우리 수급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실시간으로 체크하면서 매매 전략을 단기 대응을 해야 되는데, 우리 투자자분들, 우리 시청자분들 회사 다녀야 되고 미팅해야 되고 집안일 하셔야 되는데 화장실 갔다 오는 사이에 갑자기 떨어져 있고 하면은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 그렇게 우리 마음 졸이면서 이것만 계속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바닥에서 그냥 사놓고 편안하게 한 달 들고 있었더니 민경철 파트너님 7월 27일에 우리 골프전 뉴딩홀딩스 관심 있게 봐라 할 때 매수하셨던 분들은 오늘 10% 이상의 상승은 제가 폭락장님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선물을 전해드렸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한일사료 종목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은 날 우리 사료 관련주로 제가 이야기를 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우리 7월 말 우리 한일사료가 사실 우리 테마가 한번 끝났어요. 자, 원자재 곡물 가격 상승에 대한 테마주로 16,000원 근방까지 폭발했다가 3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3분의 1 토막 난 구간에서 테마가 한번 지나갔다. 근데 테마는 돌고 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곡물가 상승과 관련된 이슈와 그런 테마가 다시 한번 부각되는 시점에 기술적 반등이 있을 거라 전망하면서 제가 7월 말에 이야기를 들었던 종목이고 지난주 장중 10에서 16% 그리고 오늘 장중에 플러스 2에서 7%까지 추가 상승을 좀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일사료 종목도 고점에 샀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3분의 1 토막 났습니다. 마이너스 65% 손실이 났습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마이너스 60% 손실이 났을 때 반대로 우리는 싸게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저가 매수 기회다라고 이야기 드렸던 종목이 지수가 빠지고 있음에도 오늘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제가 대창을 굉장히 좋아한다라고 이야기 드리면서 지금 이 종목을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이야기 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대창 종목이었습니다. 자, 대창 종목의 차트 보겠습니다. 제가 목표가에 대한 부분을 여기 추세 상단까지 상방 열려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 드렸던 종목이고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8월 10일에 이야기를 드렸기 때문에 과거 3,000원짜리가 저가 1,250원까지 마이너스 55% 이상 조정받고 올라가고 있을 때 8월 10일이니까 이날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이날 우리 8월 10일 기준으로 이야기를 드렸었고 그 이후에 매수 기회가 충분히 수익권 잠깐 왔다가 1,550원에서 1,600원까지 한 3% 올랐다가 또 3% 빠졌다가 오늘 장중에 플러스 또 13% 단기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종목을 매수하실 때 고가에 사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말 자신 있다 하시면은 여기서의 등락 빠졌다 올라갔다 빠졌다 올라갔다 그런데 고가에서 차익 실현 잘못 떨어지면은 어떻게 되죠?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다 빠졌다 하다가 여기서 차익 실현 잘못 떨어졌을 때 지지선 이탈했을 때 밑으로의 낙폭이 큰 구간에서 매매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과거의 시세를 전부 다 반납한 바닥에서 위로 상방이 크게 열려 있을 때 우리가 손절 잡고 공략해야 우리 대창 종목처럼 바닥에서 안정적으로 큰 상승을 노려볼 수 있다라는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지금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종목도 바로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바닥권에서 사볼 수 있는 종목 바로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3위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3위 진양홀딩스입니다. 네, 오늘의 3위는 진양홀딩스를 가지고 와주셨는데요. 이 기업은 어떤 기업인가요? 네, 우리 일단 진양그룹이 투자자분들이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 오세훈 서울시장과 관련된 정치 테마주로 그 그룹주들이 부각된 과거력이 있습니다. 자, 서울에서 뭐 주택 공급 확대한다, 뉴딜 정책한다, 오세훈 시장이 어떤 부분들에 대한 공약을 건설적으로 냈을 때 뭐 진양화학이나 뭐 이런 진양과 관련된 이제 그룹주들이 좀 전방위적으로 좀 상승 흐름을 만들었던 과거력이 있고요. 자, 진양홀딩스는 그런 진양그룹의 지주회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가총액 기준으로는 2천억밖에 되지 않는데 회사가 돈을 꾸준하게 벌다 보니까 자, 우리 자본 총계에 대한 부분이 3,900억, 4천억 수준까지 높아진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이 자, 이제 뭐 정무적인 판단이 있어야겠습니다만 뭐 이명박 전 대통령도 서울시장에서 대권에 출마했던 것처럼 서울시장을 여러 번 역임했을 때 그 이후의 정치적인 행보가 어디로 향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앞으로 우리 차기 대선을 앞두고 혹은 뭐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런 이슈들 차기 대권 후보 과연 윤석열 대통령 다음은 누가 우리 지금의 여건에서 대통령 후보로 이제 출마를 하게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좀 사회적으로나 뭐 정치적으로나 굉장히 이슈화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통령에 당선된다가 아니라 자, 출마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만으로도 우리 정치 테마주로서의 시세를 분출할 수 있는 종목으로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고요.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거에 이 상승 이후에 만들어진 저점 라인이 자, 3,300원입니다. 그래서 저는 동 종목이 3,200원 그리고 3,300원만 깨지 않으면, 즉 이 추세 하단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자, 지금의 추세 하단에서는 과거력을 봤을 때 3,300원 근방에서 매수하면 어디까지? 4,000원대까지 올라가고요. 3,300원 근방에서 매수했을 때 또다시 4,000원까지, 3,300원 근방에서 매수했을 때 또다시 4,000원까지 자, 올라간 과거력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주식의 과거력을 봤을 때 3,200원과 3,300원, 자 100원, 200원 구간 손절 잡고 베팅했을 때 위로 상방은 3,000원 후반에서 4,000원 초반까지의 상승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자, 이 박스권 등락에서의 박스 하단 저가 매수했다가 이게 올라가는 과정 3,500원이 돼도 좋습니다. 3,600원이 돼도 좋아요. 3,800원, 3,900원, 4,000원, 4,100원까지 자, 과거 이 추세 상단 영역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계속 여기 구간에서 차익 실현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이게 반복적으로 자, 이 4,000원 근방까지 왔을 때는 내가 여기서 욕심 부리지 말고 차익 실현했다가 또 3,000원 초반까지 빠지면은 다시 잡아가지고 또 수익을 내겠다라는 매매 전략을 세워가기 좋은 종목으로 오늘 세 번째 종목 진양홀딩스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바닥권에서 사볼 수 있는 종목 3위 종목은 바로 진양홀딩스였는데요. 추가 전략이 궁금하시다면 노란 톡방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3위 종목 살펴봤고요. 2위 종목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오늘의 2위 국보입니다. 네, 국보를 가지고 와주셨는데요. 국보 어떤 기업입니까? 네, 일단 물류업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컨테이너에 들어가 있는 물건들을 이제 화물 운송이던 뭐 이렇게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물류를 대신 그런 용역을 받아서 이제 운영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이제 컨테이너선을 운송하고 보관하는 데 있어서의 발생되는 매출액이 약 54% 정도가 이제 발생이 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골프, 의류 이런 쪽으로의 매출액이 약 44% 발생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물류 대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혜주로 앞으로 부각이 될 수 있고 또 지금 골프가 점점점 우리나라에서도 산업이 커져가고 있는데 자, 이 회사가 독일 브랜드 보그너 골프 의류를 도소매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화물을 동사가 연간 한 기본 사이즈 컨테이너 기준으로 큰 사이즈 말고 기본 사이즈 기준으로 74만 개의 이제 컨테이너 수출을 파는 데 있어서의 화물 운송을 진행하고 그리고 우리 보그너라는 이제 골프 의류를 도소매를 진행하고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회사는 적자 회사예요. 4년 이상 적자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은 관리 종목이 아닙니다. 왜 관리 종목이 아니냐?
코스피 기업이기 때문에. 자, 4년 이상 적자를 기록하더라도 관리 종목 지정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코스닥 기업은 코스닥 상장 규정상 4년 적자면은 관리 종목에 5년 적자면은 상장 폐지입니다. 근데 이 회사는 코스피이기 때문에 그 적자로 상폐될 가능성이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 회사가 반기 보고서 의견 적정을 받았기 때문에 자, 회사 적자 기록하고 있는 건 맞지만 당장 상폐 요건인가 관리 종목 지정 사유인가를 봤을 때 그런 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반기 보고서도 의견 적정이 떴기 때문에 올해 연말까지는 기업 존속에 대한 문제가 저는 없다라고 보고 자 그러면 기업 존속에 문제가 없을 때 즉 망하는 회사가 아니라고 했을 때 이 회사의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9년도 당시에 이 회사가 주가 1,000원에 시작해가지고 8,000원까지 8배 정도의 대시세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시세를 반납한 저점과 그리고 지금은 추세 하단 구간에 위치했습니다. 자, 일봉상 큰 관점에서는 자, 대시세 이후에 가격 조정을 받았고 그 가격 조정 이후에 기간 조정 중인 구간인데 이 박스권 기간 조정 중인 구간에서도 차트를 자세하게 살펴보면 자, 지금의 구간이 자, 일봉상 바닥권 추세 하단에 위치해 있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자, 과거 우리 단기 시세가 나왔을 때 자, 2,500원까지 시세가 나왔던 종목이라서 자, 1,050원 정도 자 1,040원 정도 가격에서 2,500원까지 대략적으로 140% 정도의 상승이 우리 작년 8월부터 11월까지 한 달, 두 달, 3개월 만에 150%의 시세를 만든 과거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 1,400원, 1,040원 구간에서는 과거로 돌아가면은 매수를 했어야 됐죠. 근데 우리가 타임머신이 없기 때문에 과거에 1,040원에는 매수를 못하지만 그 시세를 다시 반납한 지금의 1,000원 가격은 우리가 작년 8월 달 매수를 했다면 150% 수익을 낼 수 있었던 자, 그 저가 매수의 기회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동종목 같은 경우는 950원 손절가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가 대비해서 저는 짧게 대응하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1,000원 손절 잡고 저는 좀 더 길게 보유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자 950원을 손절 잡고 위로 이 주식의 큰 관점에서 자 우리 박스 상단 우리 뭐 2,000원대까지 100% 이상의 시세를 노려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 이 우하향 추세의 상단 영역대까지만 노려보더라도 자, 10에서 20% 이상의 상승을 상대적으로 안전하게 노려볼 수 있는 저가 매수의 기회를 주고 있는 종목이 아닌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 주식이 자 상장 이래 거의 뭐 최저점 수준까지 조정을 받고 이거를 연속적으로 자 뭔가 거래대금 수반하면서 위로 매물을 소화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자, 저점을 다지고 반등 시도하기 전 매집 물량을 저가에 확보해 나가는 그런 캔들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관점에서 저는 물론 주식이 100%가 없기 때문에 자 우리 증시가 폭락하고 코스닥 다시 우리 710포인트 구간까지 다시 빠지면은 자, 손절가 이탈하는 최악의 사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5% 10% 손절 잡고 다른 종목들 고가에서 떨어지는 것에 비해서 이 주식은 이미 과거 시세를 다 반납한 저점 구간에서의 기술적 반등 정도만 노려본다 하더라도 네, 상대적으로 우리 조정장 네, 바닥에서 물량을 편안하게 조정시 모아갔을 때 네, 앞으로 반등장 혹은 기술적 반등 구간에서 좀 수익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편안하게 낼 수 있는 네, 종목으로 우리 두 번째 종목 국보 네, 예상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2위 종목은 국보였는데요. 1,000원 초반대로 분할 매수를 하시면 좋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장단기적인 관점에서 손절 가격, 장기적으로는 950원, 단기적으로는 1,000원 바트게 잡아주시고 저가 매수의 기회로 활용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추가 전략 궁금하시다면 노란 톡방 입장해 주시고요. 오늘의 3위 종목 화면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3위가 아니죠. 1위 상지 카일룸입니다. 네, 오늘의 3위가 아니고 오늘의 1위였습니다. 상지 카일룸을 가지고 와주셨는데요. 역시나 좀 주택에 관련된 종목, 오늘 두 종목 있었습니다. 어떤 이유로 가지고 와주셨을까요? 네, 일단 우리 상지 카일룸 뭐 주식시장에서는 이재명 의원의 정치 테마주로 부각이 된 과거력이 있는 종목입니다. 근데 이번에 8월 28일에 어떤 이슈가 예정돼 있습니까? 우리 민주당의 전당대회, 민주당의 당대표를 누구로 선출하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정치적으로 진행을 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거의 압도적인 지지율로 뭐 70%, 80% 가까운 압도적인 지지율 격차로 좀 당대표에 선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인물이 바로 이제 이재명 의원이다라고 지금 네,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자, 우리 뭐 위기가 있었습니다. 뭐 이제 만약에 이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이 되지 않았다면 뭐 정치적으로 뭔가 그런
리스크들이 좀 있었던 위기의 상태도 있었지만 지금 우리나라 이제 강대 정당 두 곳이 거의 우리나라 뭐 이제 절대 이제 양당 체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그 하나의 큰 정당의 당대표가 된다라는 거는 그 정치 인생이 끝났느냐 소멸이냐 소멸이 아니냐라는 관점에서 저는 소멸이 아닐 것이다 라고 좀 예언을 좀 개인적인 의견을 밝혀주도록 하겠고 자 그럼 당대표로 선출이 된다면 네,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로 선출이 된다라고 가정했을 때 어떤 종목들이 다시 올라갈 여지가 있을 것인가를 물어봤을 때 과거에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정치 테마주들이 그중에서도 바닥에 위치해 있는 종목들이 그중에서도 실적 기반했을 때 저평가된 종목들이 다시 한번 이재명 관련된 테마주로서의 시세를 8월 28일 우리 민주당의 전당대회 전으로 당선됐다, 당선될 것이다 그런 기대감을 이런 주식들의 상승의 동력으로 활용하면서 네, 주가 부양의 시도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취지에서 오늘 이재명 관련주 자, 상직하 일름을 준비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자, 정치 테마주로서는 과거에 이재명 의원과 관련된 종목으로 엮인 종목이지만 앞으로는 자, 주택 공급 확대에 따른 정책 수혜주로도 부각이 될 수 있습니다. 자, 5년 동안 우리 주택 270만 호를 공급하겠다라고 현 정부에서 네, 우리 메인 공약으로 밝히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 회사 매출 59%가 지금 건설업, 분양공사 이런 쪽으로의 이제 매출 비중이 59%가 발생되고요. 자, 그리고 전기, 그리고 정보통신, 통신망 설치하고 전기망을 우리 건물에다가 설치하고 이런 쪽으로의 매출액이 또 38%가 발생됩니다. 그러니까 매출액의 다수가 건물을 짓고 그 안에다가 전기 깔고 통신 깔고 이런 쪽으로의 매출액이 이 회사의 이제 본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본업은 우리 주택 공급 확대에 따른 정책주로 부각이 될 수 있고 인맥주로는 네, 이재명 관련된 정치 테마주 투트랙으로 좀 부각이 될 수 있는 종목인데 자,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000원짜리가 2015년도에 우리 800원, 750원 자, 여기 바닥까지 좀 조정을 받았고요. 자, 그 이후에 자, 반복적으로 주가가 한 1,000원 정도까지 빠지면은 사볼 법한 주식이었습니다. 사볼 법한 주식이었고 자 1,000원에서 시세가 나왔을 때는 이 박스권 상단이 1,600원에서 2,000원 정도로 자 바닥에서 여러분들이 잘 공략하셨을 때 좀 단기적으로 이재명 관련된 정치 테마주로 수익 또 바닥에서 잘 잡았을 때 또 수익이 반복적으로 이제 나고 있었던 우리 박스권 등락이 정말 정직하게 자, 나타나고 있었던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고점 제가 선을 한번 이렇게 그어보고요. 저점 선을 한번 이렇게 그어봤습니다. 자, 어디서 사고 어디서 팔아야 되느냐? 명확하게 자, 저점에 사가지고 올라가면 팔고 저점에 사가지고 올라가면 팔고를 자, 반복적으로 했을 때 여러분들이 한 번 수익 내고 말 종목이 아니라 자, 여러분들 뭐 추세 하단에 사가지고 올라가면서 수십 퍼센트 수익 냈다가 빠지면은 기억하고 있다가 또 수익 내고 또 수익 낼 수 있었던 종목이었기 때문에 자, 이번에도 과거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수익이 났었던 그 타점 때까지 다시 가격 조정을 받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구간은 자, 과거의 시세, 자 우리 차트 보겠습니다. 자 900원에서 자 1,068원까지 몇 프로가 올라간 겁니까? 80% 시세가 한 달 만에 나왔습니다. 한 달 만에. 이 수급이 붙으니까 한 달 만에 저점 대비 80%의 수익이 나왔는데 자, 그 시세를 다시 반납한 저점과 지금은 이중바닥 구간에 위치해 있다는 것은 지금부터 추세 하단 여러분들이 자 손절가 810원, 850원 자 짧게 잡고 지금부터 저가 매수 진행하셔도 좋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여기에 기간 조정 이후에 거리대금을 수반하면서 이 직전의 고가를 뚫어내야 그 다음에 빠른 시세가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바닥에 서서 잘 들고 가고 싶다. 아니, 하루하루 우리 모니터링 하는 거 힘들다. 그냥 바닥에 사가지고 손절가 잡고 쭉 들고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기간 보유했을 때 수급 들어오면서 뜨거운 단기 시세 분출되는 시점에 자 직전의 고가가 이제 1,15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짧게는 1,150원, 길게는 우리 1,300원 그 플러스 알파 구간까지 시세를 좀 자율적으로 네, 분할 매수 그리고 올라갔을 때는 분할 매도로 잘 대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이순신 장군님의 격언을 제가 변형했죠. 싸게 잡으면 수익이 날 것이고 고가에 잡으면 손실이 날 것이다 라는 관점에서 우리 싸게 살 수 있는 종목 지금 이 종목 바닥에서 관심 있게 봐야 됩니다. 마지막 종목으로 상직하 일름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대망의 1위는 바로 상지 카일룸이었습니다. 이재명 정치 테마주로도 엮이고요. 정부의 주택 공급 수혜주로서 두 가지 호재를 가지는 종목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바닥권에 진입을 했으니 싸게 사셔서 성공적인 수익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오늘의 세 종목 화면으로 정리해 보시고 저희는 상담 코너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종목 고민을 해결해 드리는 시간이죠. 실시간 종목 상담 시간입니다.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문자 받는 사람 번호에 샵 0082번 눌러주신 뒤 고민이 되는 종목 명과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상담 진행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8491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상담입니다. 마니커에 대한 고민 가지고 계시고요. 매수 가격은 1,900원, 비중 20% 담고 계신다고 하는데 마니커 오늘자 강보합권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긴 하지만 1,435원으로 현재 손실 중인 것 같습니다. 이 종목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파트너님 연결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일단 마니커 종목은 연초에 우리 서울경제 시청자분들에게 주가가 급등할 때 매수하세요가 아니라 폭락했을 때 저가에 매수하세요라고 추천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제가 어디서 추천드렸는지 좀 먼저 이야기를 드리고 나서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월 21일 기준으로 유상증자 공시가 뜬 날 시초 갭으로 전저가를 이탈하면서 우리 마이너스 20% 가까운 낙폭이 나타났고요. 여기서 제가 이 주식을 중장기로 베팅을 해야 됩니다. 라고 추천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마니커 같은 종목은. 자, 연말에 우리 닭고기 맛있으니까 우리 뭐 닭도리탕을 먹든 아니면 치킨을 먹든 닭고기 수요는 점점점 증가하기 때문에 우리 프랜차이즈 치킨이나 닭도리탕이나 백숙이나 이런 쪽으로의 마니커에 대한 닭고기 매출액에 대한 증가가 좀 예상이 된다. 유상증자를 통해서 이제 그런 위기에 대한 부분들만 잘 넘어간다면 회사의 자금 조달적인 부분들, 현금 유동성에 대한 부분들만 문제만 해결이 되면은, 즉 이 유상증자만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저는 중장기적으로 큰 시세가 나올 것이다라고 우리 연말에 이야기를 드렸던 종목이죠. 자, 그런데 이 주식이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서 싸게 잡았기 때문에 우리 1,000원 정도 초반에서 2,700원까지 100% 이상의 수익을 냈던 종목입니다. 근데 우리 시청자님이 평단가는 1,900원 정도로 주식을 바닥에 사지 않고 폭락했을 때 사지 않고 주가가 단기 100% 정도 폭발한 그 구간에 싼 고점 찍고 차익 실현 떨어지는 구간에 좀 공략을 하신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는 본전까지 단기 시세의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이유는 유상증자 참여했던, 유상증자 자금 조달했던 당시 우리 작년 기준으로 서울경제 시청자분들이 지금까지 물량을 갖고 있다면 단가가 1,120원입니다. 총 6톤 주식수가 6,300만 주인데요. 이 6,300만 주 중에서 3분의 1에 해당되는 물량의 단가가 얼마다? 1,120원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싸게 샀기 때문에 지금도 20-30% 정도가 수익이죠. 그러면 이들이 20-30% 수익인데 지금이라도 던지면 주식이라는 게 많이 팔면 떨어집니다. 우리 공급과 수요의 원리에서도 공급이 많으면 가격이 떨어지고 수요가 많으면 가격이 올라가죠. 주식에서도 유통지식수 한정돼 있는데 이 1,000원 초반에 유상증자 참여한 자들이 물량을 던지면 1,120원까지는 하방이 열려 있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 전저가를 이탈했을 때 비중을 줄였다가 다시 1,100원 정도까지 빠졌을 때 더 싸게 잡을 것인가, 아니면 조정 구간 추가 매수로 대응해서 평단가를 낮추시고, 그 다음에 이 선이 낮아지고 있죠. 장기 입형 라인 때의 고가가 낮아지고 있다는 거는 다음번의 상승이 우리 여기 1,700원, 1,500원 구간이 저항이라는 겁니다. 단기. 그럼 여기를 뚫어내야 그 이후에 추가 시세를 누려볼 수가 있는데, 시청자님이 평단가가 1,900원이기 때문에 평단가를 첫 번째 우리 추가 대응을 해서 평단가를 낮추고자 대응을 하고자 하신다면은 1,100원 근방까지 빠졌을 때
추가 매수해서 평단가 관리하시고 그다음 1차 목표가 1,500원, 1,700원 구간 목표로 청산관점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추가 매수할 그런 여력이 없습니다. 하시면 이 전저가 1,350원, 1,330원 깼을 때 비중 반 줄이셨다가 청산된 비중은 다시 더 새롭게 만들어진 저점까지 조정받고 1,100원에서 반등 나올 때 그 타이밍에 추가 매수 다시 진행하셔가지고 평단가 낮추시고 1,500원, 1,700원에 우리 탈출하는 출구 전략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자, 싸게 사야 주식은 수익이 나고요. 고가에 샀는데 우리 예상대로 주가가 올라가지 않을 경우에 주요 지지선을 이탈할 경우에 그 이후에 차익 실현 이후에 매수세가 뒷받침되어지지 않는다면 주가는 우하향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고가에 샀다면 빠르게 초기 대응 잘 하셔야 된다라는 당부의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마니커에 대한 상담인데요. 추가 매수를 하셔서 탈출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 도와드렸고요. 두 번째 상담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1124님께서 보내주신 BC월드 제약이라는 종목입니다. 매수 가격은 18,000원, 비중 22% 담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오늘자 BC월드 제약 살펴보니까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8,930원 지나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자도 2% 가까운 하락세 보이고 있는 BC월드제약 언제쯤 탈출하면 좋을지 파트너님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회사 같은 경우는 일단 재무제표만 보면 건실해 보여요. 자, 이게 2014년도부터 계속 꾸준하게 영업이익을 내고 있는 회사처럼 보이지만 자, 앞에 뭐가 붙어 있죠? 관이라고 우리 노랑 딱지, 주황 딱지가 붙어 있습니다. 이거는 관리 종목이 지정된 거예요. 그래서 관리 종목 지정되면서 이 회사가 상장 이래 거의 뭐 최저가까지 조정을 받은 게 아닌가 싶고요. 자, 우리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2014년도 이후에 우리 최저점이기 때문에 이게 저가 매수 기회가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이거 관리 종목 지정된 이유를 분석하는 게 사실 차트 분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자, 공시를 몇 가지 좀 보고 시간이 안 되면 우리 노랑톡에서 추가 가이드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타 경영사항에 대한 공시가 나왔습니다. 반기 보고서가 미제출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상장사는 반기 보고서 제때 제출해야 되고요. 결산 보고서 제출 안 하면 상폐 요건입니다. 근데 결산 보고서는 제출 안 됐을 때 상장 폐지인데 반기 보고서는 우리 6월달 반기에 제출되는 6월까지 1월부터 6월까지 그 반기의 보고서를 반기 보고서라고 하는데 자, 아직까지 12월까지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기 보고서 미제출한 거를 정비해서 결산 보고서를 잘 제출하면은 문제가 없어지긴 해요. 하지만 제가 BC월드 제약의 공시 담당자가 아니기 때문에 IR 담당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회사가 왜 이 반기 보고서를 미제출했는가에 대한 정확한 사유는 지금에서는 좀 풀어드리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 이게 제출된다, 안 된다 단정 짓기보다는 지금 반기 보고서 제출 안 됐기 때문에 우리 결산 보고서도 만약에 제출 안 될 경우에는 상장 폐지다라는 관점에서 이 주식은 내년 3월 전에 무조건 물량을 정리해야 된다, 청산 관점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격언을 먼저 첨언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시 내용을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사의 외부 감사인은 2022년도 반기 말 재무제표와 검토하는 과정에서 자, 기초 잔액 관련 검토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서 반기 보고서 제출이 지체되고 있다라고 밝혔고요. 자, 앞으로 외부 감사인으로부터 우리 회계법인으로부터 반기 보고서를 수령하는 즉시 반기 보고서 그리고 검토 보고서를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지금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반기 보고서가 좀 늦어지고 있다, 제출 안 되고 있는데 자, 우리 회계법인이나 이런 쪽으로 의견을 수령하면 다시 공시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견 한정이 뜨건 거절이 뜨건 당장 상패로 가진 않는다라는 관점에서 자, 올해 연말까지는 기술적 반등을 노려보시는 건 괜찮다. 하지만 자, 12월까지 결산보고서에 감사 의견에 대한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그거는 상장 폐지 실질심사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내년 3월 감사보고서 제출될 때 상패냐 마냐 뭐 아니면 도에 도박을 하지 마시고 그 전에 가능한 11월, 12월까지 반등 노려보고 일정 수준 기술적 반등 들어왔을 때 손실 보더라도
정리하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해서 수익 내시는 게 해칭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나마 기술적으로 봤을 때 긍정적으로 보여질 수 있는 부분은 이 회사가 반기 보고서가 제출 안 된다고 하면서 주가가 마이너스 25%가 무너졌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반기 보고서 제출 지연된다고 상패 사유인가요?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막대한 이거래일 동안 거래했던 주체들의 단가가 자, 7,900원과 그리고 8,600원입니다. 더 짧게는 밑으로 8,600원, 그리고 길게는 자 8,000원 구간의 지지 반등 여부를 체크하시면서 이런 제출 지연되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반기 보고서가 제출 지연되고 있는데 자, 의견이 적정일지 한정일지 거절일지 몰라요. 그런데 의견 적정이 뜨면 주가는 단기 급등이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좋은 게 의견 적정이고 그 다음이 안 좋은 것 중에 그나마 덜 안 좋은 게 의견 한정이죠. 그리고 가장 안 좋은 게 의견 거절입니다. 근데 반기 보고서상 의견 한정과 거절이 뜨더라도 당장 상패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11월, 12월까지 일정 수준 반등 들어왔을 때 조금 더 유리한 가격에서 좀 청산관점으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시청자님의 이제 비중이 좀 22% 정도로 큰 상황이기 때문에 자, 추가 매수보다는 내가 손실권에 일정 수준 올라왔을 때 덜어내겠다라는 관점에서 저는 1차 목표가 13,500원 구간까지 일정 수준 반등 노려보시고 13,500원 선에서는 손절을 좀 단행하고 새로운 종목으로 해칭하는 전략 취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BC 월드제약에 대해서 꼼꼼한 상담 도와드렸는데요. 혹시나 더 추가 전략 궁금하시다면 노란톡방 입장해 주셔서 추가 전략 함께 세워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상담 도와드렸고요. 세 번째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세 번째 상담은 1108님께서 보내주신 펄어비스에 대한 상담인데요. 매수 가격은 13만 1,000원. 비중은 30% 담고 계신다고 합니다. 펄어비스 현재 가격 살펴보니까요. 57,200원. 오늘은 좀 손해가 막심한 분들 많은 상담 도와주실 것 같은데요. 펄어비스 13만 1,000원에서 현재 가격 57,100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파트너님,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자세하게 사실 설명할 게 없습니다. 자, 반토막 이상의 손실 구간이기 때문에 첫 번째 매수한 단가가 너무 아쉽다. 그래서 지금은 첫 번째, 끝까지 견디거나 아니면 손절하거나 사실 이 두 가지밖에 저는 선택지가 없다고 봐요. 근데 우리 시청자님이 비중도 크시고 그리고 이 회사가 망할 회사는 아니기 때문에 기간 보유를 장기적으로 했을 때 일정 수준의 반등은 우리가 노려볼 수 있을 것이다라는 관점에서 좀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펄어비스라는 주식을 저희는 우리 방송에서 5만 원 초반에 관심 있게 우리 시청자분들 봐야 됩니다. 자, 바닥에서 이야기를 드렸던 종목이에요. 바닥에서 지금 관심 있게 봐야 됩니다. 게임 관련주 실적 안 좋아지고 있는데 바닥이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 노려봐야 됩니다. 자, 5만 원에 이야기 들어서 6만 원까지 20% 수익을 챙겨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런데 평단가가 13만 원이기 때문에 자, 5만 원에서 6만 원 가도 거기서 거기입니다. 어차피 못 팔아요. 손실이 반토막 이상의 손실이기 때문에 자, 그 관점에서 자, 다시 전고가까지의 시세를 이제 기원하면서 우리 들고 가야 되는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자, 한번 크게 시세가 나왔던 종목이 다시 한번 대세 상승 구간으로 접어들기 위해서는 가격 조정이 있어야 되고 기간 조정이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근데 이 주식의 가격 조정은 제가 충분히 있었다라고 판단해서 15만 원 선에서 14만 5천 원에서 자, 5만 원, 4만 7천 원까지 빠졌을 때 자, 여기가 저가 매수의 기회입니다라고 제가 우리 7월 달, 8월 달 방송에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20% 수익이 났는데 또다시 이 주식이 5만 원 근방까지 빠지면 5만 원 초반까지 빠지면 우리 4만 7천 원, 4만 6천 원 손절 잡고 평단가를 꾸준히 5만 원 초반 가격대에서 낮춰가는 추가 대응을 진행하시는 게 앞으로 빠른 탈출이 가능하다라고 좀 첨언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 회사가 너무나도 이제 이 가격 조정 구간에 물려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 평단가 13만 원까지 올라가기의 과정이 자, 가격 조정 이제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부터는 어떤 싸움이냐?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자, 이 바닥에서의 지루한 급등도 아닙니다. 그냥 일정 수준의 상승, 일정 수준의 조정 이렇게 박스권 기간 조정이 아마 제가 감히 예상하기로는 1년 정도는 이 바닥을 길 것이다. 이 바닥에서 특정 누군가가 바닥에 매집을 완료하고 물량을 확보하고 해놓은 다음에 다시 게임, NFT, 메타버스 그리고 이 회사가 다들 아실 분들 아시겠지만 도깨비라는 게임 신작
이벤트로 14만 원까지 올라갔었죠. 이때 당시 메타버스 그런 뭐 도깨비를 이제 메타버스로 구현한다. 뭐 이런 이벤트들로 인해서 호재로 인해서 14만 원까지 좀 고평가 구간까지 좀 올라가게 됐었는데 자, 앞으로 도깨비 신작 출시에 대한 모멘텀 네, 어떻게 그 게임이 얼마나 잘 만들어지고 얼마나 흥행할지는 자, 두 번째 문제인데 자, 바닥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호재 일정들이 동사가 현재 개발하고 있는 게임 신작 3가지 언제 출시되느냐 그 출시일 그리고 플러스 출시했을 때 그 파급력 얼마나 그 게임에 유저들이 몰리느냐 사람들이 몰리느냐 자, 그거를 큰 관점에서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자, 그 체크를 하기에 앞서서 주가가 13만 원까지 무조건 뚫어내고 돌파할 거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자, 정말 운이 안 좋게도 네, 시세가 나왔는데 자, 11만 원까지밖에 못 나오면 시청자님이 매도를 못하고 다시 주가가 빠지는 케이스도 발생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평단가는 5만 원 초반 최대한 매달 조금씩 낮춰가는 전략 그리고 이거는 장기 프로젝트로 우리 시청자님도 단타 칠 거 단타 치고 뭐 매매할 거 매매하시면서 펄어비스 한 종목만큼은 내가 4만 6천 원, 4만 7천 원 손절 잡고 5만 원 초반 가격대에서는 매달 조금씩 평단가를 낮춰나가겠다라는 장기 프로젝트를 세워가지고 앞으로 1년 정도 바닥을 기는 기간 동안 평단가 낮추시고 그리고 나서 목표가 저는 9만 원에서 12만 원 정도 선까지 올라왔을 때 네, 수익권 분할 매도 네, 진행해 나가는 전략, 출구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펄어비스에 대한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전 고점이죠. 작년 11월에 14만 원을 뚫어냈던 펄어비스인데 현재 9개월 기간에 가격 조정을 거치고 살짝의 고개를 트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추가 전략까지 꼼꼼하게 세워주셨지만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다면 노란톡방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상담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저희는 히든 종목 코너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대세 종목으로서 급등의 수익을 맛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히든 종목 시간인데요. 먼저 힌트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힌트는 무엇일까요? 네, 이제 인간의 이제 끊이지 않는 욕망 중에 하나입니다. 생명 연장에 대한 부분들. 네. 자, 그동안 생명 연장을 하기 위해서 수많은 제약 기업들이 신약 개발 업체들이 암을 치료하겠다 도전하고 있고요. 면역 항암제에 대한 부분들, 파이프라인들 계속해서 임상 도전해 나가고 있는데 동사도 그런 인간 생명 연장과 관련된 부분들, 우리 뭐 난소암이라든가 위장암이라든가 뭐 혈액암이라든가 이런 암에 대한 치료할 수 있는 그런 파이프라인들을 개발하고 있고 면역 항암제에 대한 부분을 자, 유한양행과 같이 좀 연구를 진행하는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자, 제약바이오 신약 개발 업체다라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누구나 관심이 있을 것 같습니다. 생명을 연장한다는 것 굉장히 많이들 궁금해하고 원하는 바일 것 같은데요. 유한양행과 함께 협업을 하는 이 기업 궁금하시다면 지금 화면에 집중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히든 종목 만나보도록 할까요? 오늘의 히든 종목 앱클론입니다. 네, 앱클론이라는 회사가 이 암과 생명 연장에 관련한 기업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조금 더 추가 설명이 있을까요? 네, 일단 우리 신약 개발업체들이 사실 재무제표상으로는 굉장히 취약합니다. 하지만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규 상장 직후에 2017년도 주가 한 10,000원 정도 선에서 주가가 어디까지 올라갔느냐고 보니까 자, 48,000원까지 단기간에 350% 가까운 상승이 나왔던 종목이고요. 그 시세를 반납한 바닥에서 기간 조정을 거치다가 또다시 거래대금 수반하면서 직전 고가를 뚫어내니까 또 저점, 자, 한 10,000원 초반에서 또 48,000원까지 주가가 또 4배 가까이 단기 시세가 분출된 과거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자, 2018년도 연초에 우리 신라젠, HLB 이런 쪽으로 종목들이 한 번 다 폭발했었고 그 시세를 반납한 저점에서 이번에 코로나 사태 이후에 또다시 전고가까지 시세가 나왔는데 자, 201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자, 3년 정도, 이 3년 정도를 주기로 자, 조정과 기간 조정과 급등이 반복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제약바이오의 그런 전체적인 사이클이. 그럼 지금 이 주식이 자, 가격 조정은 마무리한 것으로 보여지고 여기서 기간 조정 거치다가 나중에 대세 상승 구간으로 접어들 가능성도 우리가 좀 예상을 해봐야 되는데 자, 만약에 대세 상승 구간으로 접어들게 된다면 이 회사의 모멘텀은 실적이 아니라 임상 결과 발표죠. 그러니까 이 진행되고 있는 파이프라인들 결국에는 좋은 결과물들 내면서 주가 부양의 시도가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땐 바라볼 수 있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 자, 고가 48,000원에서 최근 자, 10,000원까지 48,000원에서 10,000원까지면 4분의 1 토막이 넘습니다. 즉 마이너스 약 80% 가까운 가격 조정을 마무리하고, 그리고 바닥에서 매기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닥에서 매기가 유입되면서 이 직전의 고가 라인들을 자, 뚫어낸다라는 거는 주요한 지지선으로 이 과거의 매물이 앞으로 작용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돌파, 슈팅 자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저는 13,500원과 14,500원 구간을 깨지 않는 선에서 반등하는 타이밍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포착해서 단기 시세에 노려보시는데 활용해 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종목만 알아서 다 수익 나나요? 아니죠. 똑같이 펄어비스 종목 매수하더라도 자, 고점에 사면 손실이 날 것이고 저점에 사면 수익이 날 것입니다. 우리 에클론 종목도 우리 타이밍에 대한 부분들 중요하기 때문에 자, 종목 알고 저는 타점 잘 봅니다 하시는 분들은 알아서 13,500원, 14,500원 깨지 않고 반등하는 타이밍, 분봉상 맥점을 잘 포착해서 우리 진입 타이밍 누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장중에 이제 실시간으로 이제 노랑통에서 함께 매매 진행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미리미리 입장에 계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도 늦지 않으셨습니다. 아래 보이는 문자 샵 0082번 눌러주신 뒤 민경철 이름 적어 보내주셔서 노란통 입장하신다면 타이밍 굳이 보지 않으시더라도 알려드리는 대로 성공적인 투자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는 상담 접수 시에 개인정보 준수합니다. 별도의 동의 없이 사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11시 생방송으로 다시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